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발생한 연쇄 폭탄 테러에 뉴욕시도 테러 경계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하바나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민권센터의 정승진 전 회장이 오늘 뉴욕주 하원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이 민승기 전 회장의 세금 체납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주부터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구조적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22일 현지 시간 오전 8시 출근 시간 인파를 노린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두 곳의 사망자 약 30명을 포함해 2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벨기에 당국은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같은 벨기에 테러 소식에 미국도 테러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아직 미국에서 테러를 벌이려는 신뢰할 만한 모의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사법당국과 함께 관련 정보 수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은 성명을 통해 다른 사법기관들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벨기에 사법당국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현재 쿠바에 머무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침 일찍 브뤼셀 테러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주요 대도시와 대중교통에 대한 경계가 강화됐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시내 전 지역에 대한 순찰 인원을 늘리고 공항과 터널, 지하철역, 교량 그리고 주요 랜드마크 빌딩에 테러 대응 요원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뉴욕 경찰국이 테러를 막기 위해 만든 특별조직, 테러 대응 사령부와 전략적 대응 그룹, 허큘리스 팀 등에 소속된 경찰들이 시내 주요 지점에 급파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FBI 등 관련 조직과 협력하면서 벨기에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어제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의 냉전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화해 시대로 나아갈 것에 합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평의회 의장은 21일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쿠바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88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냉전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2시간 넘게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화해 시대로 나아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그 밖에 쿠바의 금수 조치 해제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를 보였지만 쿠바의 정치 민주화와 인권 문제, 그리고 관타나모 미국 해군기지 반환에 있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카스트로 의장은 금수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촉구하고 미국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 반환 문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금수 조치가 언제 끝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대부분의 권한은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랫동안 민권센터를 통해 커뮤니티에 봉사를 해온 정승진 전 회장이 뉴욕주 하원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 전 회장은 오늘 출마를 공식 발표하고 2014년 패배를 교훈 삼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권센터 정승진 전 회장이 뉴욕주 제16지구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입니다. 오늘 출마를 공식 발표한 정승진 전 회장은 지난 2014년의 경험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며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뉴욕 주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높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2014년에 제가 뉴욕주 상원 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요. 참 많은 분들께서 성원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못 미쳤습니다. 말하자면 고지까지는 못 올라갔고 8부 능선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선거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꼭 고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선거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정 전 회장은 지난 선거의 패인으로 선거 막바지 상대 후보의 흑색 선전과 선거 자금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번 선거는 철저히 준비해 더 이상 흑색 선전이 통하지 않는 모범적인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자금도 50만 불을 1차 목표로 하고 모금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발적 모금이 진행되고 있으며 4월에는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에이시안 커뮤니티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각 커뮤니티별로 저희를 지지하는 그런 커뮤니티 리더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그 캠페인을 앞으로 끌고 가는 그 다양한 인종의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지난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또 한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유대인들 이렇게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캠페인을 지난번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입니다. 정승진 전 회장이 도전하는 뉴욕주 상원 16지구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이 1999년부터 주 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플러싱, 베이사이드 등 아시안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아시안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어 뉴욕주 최초의 아시안 상원 의원 탄생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이 민승기 전 회장의 세금 체납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뉴욕 한인회의 인수인계 후 회관 수입의 개인적인 사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김민선 회장과 논의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토요일 역대 회장단 오찬 모임 결과를 밝혔습니다. 김석주 의장은 민승기 전 회장이 회관 렌트 수익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낸 것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승기 그분이 우리 한인회관에서 나오는 그 돈을 자체도 사용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금까지 쓰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본인이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는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역대 회장단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늘 회견에는 한인회관 지키기 모임 관계자도 참석해 상업용 부동산 전문회사 CBRE의 한인회관 가치평가서를 공개했습니다. CBRE의 평가는 순수 토지 가격만 3,800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평가서에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라고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한일회관 감정이 요거보다는 실제 좀 더 컴페러블 데이터가 있었으면 아마 한 4,500, 5,000 정도로 올라갈 수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감정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실거래되는 것보다. 맨하탄은 이제 이 3,800 거래 나왔다는 거는 한 5천만 불 정도는 거래될 수 있다는 걸로 보여지고요. 참석자들은 맨해튼 한인회관은 현재 월 49,000여 달러의 렌트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과다하게 책정된 부동산 세금은 어필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다며 맨해튼의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지금은 회관 매각이나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천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재외 동포 전문가를 우선 추천하겠다는 규정에 기대가 높았지만 해외 지역 한인 후보는 결국 배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해외 지역에서 신청한 재외국민 몫의 한인 후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뒤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 신청한 4선의 김성곤 의원은 물론 정곽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과 노덕환 시애틀 재미대한체육회 해외협력단장도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재외동포 전문가를 비례대표에 우선순위 추천한다는 당원 규정을 신설했지만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순위 20번 밖에 강선우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가 배정됐지만 당선권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 배제는 명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정 사무총장과 노단장을 C그룹에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오는 23일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재외국민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한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규정을 담은 한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글 안내서에는 유급 병가와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21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근로자들의 유급 병가와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 규정 등을 담은 한글 안내서를 웹사이트를 통해 발간했습니다. 안내서에는 고용주가 숙지해야 할 규정도 포함됐고 영어와 한글을 비롯한 총 6개 언어로 발간됐습니다. 시 당국은 한글 안내서에서 올 1월부터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직원 20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의무적으로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이 5인 이상인 뉴욕시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안내서에는 유급 병가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에 대한 한글 고발 신청서 사용법도 안내됐습니다. 고용주가 규정을 직원에게 통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글 설명서도 첨부됐고 설명서에는 병가일수 산정 방식 등이 한글로 설명돼 있습니다. 당국은 고용주가 이와 같은 설명서를 신입 직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에서 아파트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국 4천만 세입자 가구들이 연평균 4,500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앨런 그레이슨 의원은 최근 연방 하원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매월 내는 임대료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레이슨 의원은 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주택 소유주들에 비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이 모기지 이자를 소득에서 공제받고 있는 것과 같이 세입자들도 임대료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주거문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미국인의 약 35%는 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아파트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2,130만 명은 연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슨 의원은 특히 이들 중 26%에 해당하는 1,140만 명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며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올해로 시행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주부터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구조적 개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주부터 오바마 케어의 구조 개편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실비아 매튜스 버웰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개혁법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며 환자를 중심에 둔 탄탄한 오바마 케어 시스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험료를 인하하는 구조적 개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의료비 절감을 위한 포괄 수가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는지에 따라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포괄수가제가 의료비 절감 효과는 있지만 의료 신기술 도입을 억제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버웰 장관은 오바마 케어 시행 첫 단계에서는 가입률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2차 단계에서는 전반적 구조 개편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와 버스, 경전철의 고장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등을 이유로 요금은 해마다 오르는데 서비스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기차는 지난 2012년에는 12만 591마일당 고장이 발생했지만 2013년에는 10만 8,313마일당, 2014년에는 8만 7,750마일당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고장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인근 뉴욕주의 경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약 20만 마일마다 고장이 발생해 트랜짓 기차에 비해 훨씬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트랜짓 버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올해 현재까지 11,668마일마다 고장이 발생해서 지난해보다 고장이 더 잦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런 고장은 심각한 교통 정체를 유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1월 5일 오전 출근 시간대 링컨터널 뉴욕 방면 도로에서 버스 2대가 고장나 90여 분간 정체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트랜짓 당국은 고장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을 최대한 막기 위해 노후 버스 교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지원금이 대폭 커지지 않는 한 노후 차량 교체 및 서비스 개선 등의 비용을 마련할 길은 요금 인상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상원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는데요. 오늘 LA에서도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LA시 의회는 내일 오전 10시 이용수 할머니에게 공로상을 수상합니다. 이번 수상은 이용수 할머니가 세계 여성 인권에 기여한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데이비드 4지구시 의원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용수 할머니는 뉴욕 방문 이후 지난 11일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마이크 혼다 연방 하원 의원과 함께 산호세 주민 간담회에도 참석해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실상을 알렸습니다. 또 지난 17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케빈 드레옹 상원 의장으로부터 공로상을 전달받았습니다. 20여 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한 미국인이 당시 거리의 풍경을 그렸던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인의 눈에 비친 20년 전 한국의 모습,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제리 스테픈 주니어는 MBC 아메리카 측에 직접 메일을 보내 지난 1996년 자신이 서울을 방문했던 기억을 담은 10여 장의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스티븐 씨의 그림 속에는 당시 서울 인사동과 안국동 거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국 방문 당시 서울 종로구에 머물렀던 스테픈 씨는 MBC 아메리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름다운 전통문화 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었다며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어 스테픈 씨는 2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한국을 오래 떠나 있던 한인들에게도 추억과 기억을 그림으로 전달하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음주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어린아이를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는 무책임한 엄마가 있는가 하면 술에 취해서 알몸으로 차를 몬 여성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은색 자동차가 경찰의 추격을 피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 운전을 하더니 결국 교차로에서 충돌 사고를 내고 맙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기 시작하는데 몸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날뛰던 여성은 결국 천막에 쌓여 연행됐습니다. Why are you naked me, huh? Because I got hot. 이 여성은 만취 상태인데다 마약까지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여성 운전자가 노란 선을 따라 걸으며 음주운전 테스트를 받습니다. 비틀거리며 불안하게 걷는가 싶더니 춤을 추는 듯한 손동작을 하며 몸을 돌립니다. 자동차에 달린 카메라를 향해서는 미소를 지으며 손까지 흔듭니다. 술에 취한 걸 확인한 경찰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강하게 저항합니다. Why? I just passed all the tests. Ma'am. Oh my God! No!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리는 또 다른 여성. Are you sure you haven't had anything to drink today? Last night I did.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의 4배를 넘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두 여성 모두 어린아이를 태운 채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이들은 음주운전은 물론 아동학대 혐의도 더해져 기소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선 나무를 심은 채 달리는 희한한 승용차가 목격됐습니다. 4m가 넘는 나무 한 그루를 자동차 보닛에 꽂은 채 달린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술에 취해 나무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에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한복판에 자동차를 세우고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깊게 잠들었는지 도무지 깨어나지 않아 결국 차유리를 부수고 연행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어처구니 없는 음주운전자들의 동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영상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메신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쯤 베이사이드 36번가와 벨블러바드의 한인 운영 네일살롱 앞 한 차량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백인 여성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타임스레저는 숨진 여성이 한인 네일업소와 소액 청구 소송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이 불법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모으는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국은 재활용 쓰레기 수집가들 때문에 시정부에서 실시하는 쓰레기 줄이기 프로그램에 타격이 크다며 쓰레기 수집가들이 조직적으로 가치 있는 재활용품을 훔쳐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국은 라이선스 없는 개인이 차량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트리 한인회가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3.0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한인 11, 12학년 고등학생으로 포트리와 인근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4월 11일까지 성적표와 자신의 소개가 담긴 커버레터, 봉사활동이 커뮤니티 서비스에 왜 중요한가에 대한 에세이를 500자 내외로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선발된 6명의 장학생에게는 1인당 $500의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미 동부 충청도 향후회가 2016년도 충청 청소년 문화체험 모국 방문단을 모집합니다. 8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중고등학생 선착순 20명을 모집하며 뉴욕 일원 충청도 향후회원들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모국 방문은 오는 7월 3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곽우천 회장은 한인 2세 청소년들이 고국 문화체험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수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는 대체로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지만 밤늦게는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금요일은 아침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온 뒤 점차 개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